자, 정리를 해보면 어댑터와 어댑터 뷰는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동작을 하고 있죠. 어댑터 객체는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객체와 상호작용해주면서 현재 어댑터 뷰에게 어떻게 데이터가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담당을 하는 것이고, 어댑터 뷰는 실제 화면을 관리를 해주면서 하나의 리스트 뷰의 내용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혹시 수정되었다 혹은 삭제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댑터 객체는 현재 사용자 데이터의 변경된 상황을 현재 어댑터 뷰상에 통지를 해줌으로써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바로 notify dataset changed라는 메서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메서드는 베이스 어댑터라는 추상 클래스의 메서드로서 현재 어댑터가 어댑터 뷰에게 어떤 데이터의 변경된 상황들을 알려줌으로써 다시 화면을 그리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get checked item position이라는 메서드는 리스트 뷰의 메서드로서 현재 리스트 뷰에서 단일 선택되어진 항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선택되어진 항목에 대한 인덱스 값을 포지션 값을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특정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요 예제를 좀 확장을 해서 현재 새로운 데이터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처리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XML 문서에 가가지고서 요 상단에다가 사용자 입력할 수 있는 에딧 텍스트와 버튼을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의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제 루트 엘리먼트 바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되 현재 이 항목에 대한 높이를 랩 컨텐트로 설정을 해가지고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할당하도록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추가하기를 에딧 텍스트, 즉 입력 상자를 하나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에딧 텍스트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버튼 두 개를 푸시 버튼 두 개를 각각 추가를 합시다. 꼭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ID를 설정을 해보면 현재 에딧 텍스트에 대한 ID는 에딧 텍스트 언더바 new item이라는 ID를 부여해 볼 것이고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b 언더바 add 또 두 번째 버튼은 b 언더바 delete라는 아이디를 각각 부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에 대한 텍스트는 삭제라고 설정을 할 것이고 첫 번째 버튼에 대한 텍스트는 추가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자, 물론 우리 지난번에 리소스에 대한 내용 배웠으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문자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리소스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다국어 지원 같은데 조금 더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죠.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직접 텍스트를 입력했지만 여러분들은 리소스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기 바랍니다. string.xml을 별도로 조작할 필요 없이 여기 바 부분 눌러가지고서 리소스를 새로 정의하고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버튼에 대해서는 이제 버튼 이벤트 처리들이 필요하겠죠.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온클릭 속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니까 자, 온클릭 속성으로 역시 액티비티에 내가 만든 멤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monClick이라는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봅시다. add 버튼도 delete 버튼도 같은 이름의 함수를 각각 지정을 했어요. 자, 더불어 edit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속성에 아무 값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비워둡시다.
자, 그리고 보면 전체 뭐 1대1대2의 웨이트를 가지고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웨이트 속성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면 현재는 우리가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너비 같은 경우들을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0dp로 각각 지정을 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1대1대1로 하지 말고 에디 텍스트는 뭔가 입력 상자니까 조금 더 길게 뭐 2대1대1 정도로 배치를 해주게 되면 뭔가 입력 상자는 조금 더 긴, 그리고 전체가 꽉 채워진 형태의 화면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상단에 하나의 입력 상자와 두 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구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떤 항목을 집어넣고 추가 누르면 항목이 추가가 되고, 또 내가 선택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조금 바꿉시다. 다시 메인 액티비티에 가가지고서 각 항목은 다중 선택이 아니라 단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 표시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뭐 이런 안드로이드의 버전 이름들이 표시가 되도록 했고, 그리고 어레이 어댑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어레이 리스트와 같이 연결시켰고, 그 내용을 어댑터 뷰를 통해서 나타나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항목이 선택되어지면 토스트를 통해서 선택된 항목이 나타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주석으로 막아버립시다. 자, 대신 우리가 이제 그 상단에 추가한 버튼들을 통해 가지고서 추가 혹은 삭제에 대한 처리들을 해볼 것인데, 그를 위해서 두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monClick이라는 함수를 하나 연결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에 반환값이 없는 형태로 monClick이라는 뷰를 인자로 전달받는 사용자정의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안에서 현재 이 뷰라는 매개 변수 객체에 대해 getID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절에서 r.id.b_add, 즉 add 버튼이 눌렸는가 살펴볼 것이고, 아니면 r.id.delete, 삭제 버튼이 눌렸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자, add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지, 또 삭제 버튼이 눌려지면 어떤 일을 해주면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작성이 끝났나요? 자, 내가 추가 버튼이 눌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디 텍스트로부터 값을 가져와서 리스트 뷰에다가 추가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에디 텍스트에 대한 참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마다 에디 텍스트에 대한 참조를 매번 얻어오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onCreate라는 메서드 내에서 직접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minput이라는 이름으로 에디 텍스트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그 minput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findViewById 하기를 r.id.et_newItem이라는 전개되어진 객체들 중에서 에디 텍스트에 대한 객체의 참조를 얻어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버튼 입력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는 minput이라는 객체로부터 getText 하기를, 즉 입력된 값을 가져오기를, 가져온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스윙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력되어진 내용들을 텍스트라는 부분으로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에디 텍스트에 입력된 내용을 가져온 거죠. 자, 가져와 가지고서 가져온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검사해 봤을 때 길이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즉 뭔가 입력된 값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입력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현재 mlist라는 항목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mlist가 array list였잖아요. array list에다가 현재 텍스트를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minput이라는 항목은 현재 edit 텍스트 부분이죠. set 텍스트 하기를 내용을 비우기 위해서 빈 문자열로 설정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댑터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댑터에 대한 참조 변수를 우리 멤버 변수 영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private 영역에 우리 어댑터를 옮기면서 역시 m어댑터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여기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어댑터는 m어댑터로 대체할 것이고, 리스트뷰에 연결되어진 어댑터도 m어댑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m어댑터라는 어댑터 객체에 대해서 이제 notify dataset changed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데이터가 수정되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AAA 입력하고 추가 눌렀을 때 자판 내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현재 AAA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같은 관점에서 현재 선택되어진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선택되어진 항목에 대한 위치값을 얻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현재 리스트 뷰로부터 값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리스트 뷰라는 것도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는 접근이 안 되어지겠죠. 리스트 뷰에 대한 참조 변수 역시 우리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가져옵시다. 그리고 얘도 멤버 변수에 선언된 참조 변수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mListView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항상 생각할 것이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 값 바꿔줘야 되겠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 바꿔버립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리스트 뷰 객체로부터 뭘 해줘야 되겠어요? 선택된 항목을 가져와야 되니까 get checked item position이라는 항목을 통해 가지고서 몇 번째 항목이 체크됐느냐라는 것을 얻어오면 될 것이에요. 삭제 버튼이 눌렸을 때 체크된 항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번 확인해 줘야 될 것이 리스트 뷰에 대해서 혹시 invalid position이라는, 그러니까 선택된 항목이 없을 때는 이 메서드로 하여금 invalid position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invalid position이 아니다라는 것은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mlist라는 항목으로부터 현재 remove 하기를 인덱스 번째 요소를 지워라 라는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내가 선택된 항목을 지웠으니까 현재 선택된 항목에 대한 체크 표시를 없애버리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clear choic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선택된 항목을 지울 것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댑터 객체에 대해서 notify dataset change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갱신을 명령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onut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 누르면 donut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젤리빈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젤리빈도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notify dataset changed라는 메서드를 제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현재 donut 선택해서 삭제 눌렀을 때 삭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삭제 처리가 됐으나 화면이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잔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롤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뭐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표시되어지는 데이터의 싱크가 맞지 않아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강제 중단되어지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댑터 객체가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어댑터 뷰에게 적절하게 통지해 줘야지만 제대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